iOS 이름이 처음부터 iOS였던 것은 아닙니다.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던 날, 잡스는 아이폰이 매개 운영체제인 OS X으로 동작한다고 밝혔는데요. iPhone runs OS X. 이는 사실인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맥OS를 기반으로 개발된 아이폰의 운영체제가 이미 높은 완성도를 갖추었다고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돈된 UI와 멀티터치를 활용한 제스처 사용 경험은 혁신이라는 말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앱스토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화, 메시지, 사파리 등 기본으로 탑재된 앱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가 공개되지 않아 서드파티 앱의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죠. 아이폰의 개발을 위한 SDK는 다음해인 2008년 3월에 배포되었고 아이폰 OS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2008년 6월 아이폰 3G와 함께 아이폰 OS 2가 공개됩니다. 아이폰 OS 2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앱스토어 지원이었죠. 여기에 한국어가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식 발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아이폰 OS 2는 2.0으로 업데이트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OS 업그레이드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개념이었거든요. 새 버전의 OS를 사용하고 싶다면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팟 터치의 경우 2.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9.95달러를 지불해야 했죠. 또한 아이폰의 운영체제 무료 업그레이드 전략이 향후 안드로이드 진영의 사후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스택카운터의 통계 자료를 기준 전세계 모바일 OS 점유율 41.91%로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당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2.02%로 세계 시장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아닌 신비안이 iOS와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OS 3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복사 붙여넣기, MMS 지원, 블루투스 지원, 테더링 지원 등 기존에 아쉬웠던 점들을 싹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발매가 된 아이폰 3GS에 3.0 버전이 탑재되면서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만나보았던 버전이기도 합니다. 2010년 4월에 등장한 아이패드에는 아이패드 전용 버전인 아이폰 OS 3.2가 탑재되어 화면 방향 잠금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애플도 아이패드에 아이폰 OS라는 이름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4.0 버전부터는 공식적으로 iOS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iOS4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태스킹입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앱으로 전환하면 사용하던 앱이 종료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멀티태스킹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백그라운드 앱 사용을 가능한 지향하는 iOS의 특성 때문에 진정한 멀티태스킹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성 덕분에 배터리 광탈, 앱 충돌, 버벅임과 같은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OS 4.3에서는 핫스팟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WWDC 2011에서 공개된 iOS5는 매우 인상 깊은 버전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아이클라우드였는데요. 이는 애플 디바이스 사용자 경험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동기화를 위해 아이튠즈 연결할 필요가 없어졌고 와이파이를 통해 애플 디바이스 간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해졌죠. 여기에 아이메시지가 추가되면서 아이폰 사용자 간의 메시지를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안드로이드에 비해 늦었지만 알림센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개인 비서 시리가 처음 등장한 것도 iOS5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못 알아들었죠. 그래도 iOS 6부터는 한국어도 지원하게 되었고 기능 자체도 추가되었습니다. iOS 6에서는 지도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구글 지도 앱이 사라져버리고 애플 지도가 기본 지도로 변경되었는데 구글 지도 앱에 비해 수준이 한참 떨어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도 외에 큰 이슈는 없었으며 자잘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완성도를 다듬었습니다. 큰 변화는 다음 버전인 iOS 7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잡스가 선호하던 스퀘어모피즘 디자인이 플랫 디자인으로 확 변경된 것인데요. 스퀘어모피즘은 아이콘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입니다. 당시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면서 기존 스퀘어모피즘과 플랫 디자인 사이에 호불호가 크게 갈리기도 했습니다. 스퀘어모피즘 특유의 감성은 있지만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가 많고 변형이 어렵다는 점,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이유로 플랫 디자인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컨셉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제어 센터가 추가되었고 멀티태스킹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애플 기기 간 파일 공유 기능인 에어드랍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64비트를 지원하여 아이폰 5S는 세계 최초 64비트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2014년 6월에 공개된 iOS 8은 평가가 크게 엇갈렸던 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지만 최적화에는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가 추가되었고 애플 제품 간 연속성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는 맥에서 전화를 받고 문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개발자들을 위한 SDK도 여럿 공개되었는데 홈킷, 클라우드킷, 헬스킷 등 서드파티 앱 개발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iOS 8.1에서는 애플페이가, 8.2에서는 애플워치 앱이, 8.4에는 애플뮤직 앱이 추가되었죠. 다음 iOS
iOS 9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인데요. 시리 기능이 향상되었고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에 연관성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 등 OS 기능이 진흥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뉴스 앱 추가, 지도 앱과 메모 앱의 기능 향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이패드에서는 스플릿 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6월에 공개된 iOS 10에서는 UI의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오리지널 아이폰부터 사용해오던 밀어서 잠금 해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홈 버튼을 눌러 잠금 해제를 하도록 변경되었죠. 밀어서 잠금 해제는 그동안 아이폰의 대표적인 UI였기에 이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iOS 11에서는 파일 앱이 추가되었고 32비트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아이패드에서는 멀티태스킹이 강화되고 드래그 앤 드롭을 지원하는 등 편의성이 높아졌고요. 하지만 iOS 11에서는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배터리가 노후된 기기를 iOS 11으로 업데이트할 경우 CPU의 클럭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애플은 노후 배터리로 인한 사용시간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기에 매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iOS 12에서는 무리하게 신기능을 추가하기보다는 퍼포먼스 향상에 주력했는데요.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앱 실행 속도가 최대 2배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폰 5S와 같은 구형 기기까지 지원이 이루어졌고 아이폰 5S는 iOS 7부터 12까지 5번의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스크린 타임 기능 추가, 알림 기능 향상, 방해 금지 모드 등이 추가되었고요. 대형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iOS 12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6월에 공개되었고 현 시점 최신 OS인 iOS 13입니다. 먼저 iOS 13에서는 아이패드 전용 OS가 아이패드 OS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었고요. 다크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 사진 및 카메라 기능 추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지도와 시리 기능 강화, 페이스 아이디 인식 속도와 앱 실행 속도 향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NFC 기능이 개방되었고 3D 터치를 대신하여 햅틱 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2일 WWDC 2020이 온라인으로 개최될 것이며 이때 iOS 14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새로운 피트니스 앱이 추가됩니다. iOS 14 내부에서 유출된 아이콘인데요. 새로운 피트니스 앱은 아이폰, 애플워치, 애플 TV를 지원하며 운동 가이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강현실 앱도 추가될 텐데요. 애플은 고비라는 코드명의 증강현실 앱을 준비 중입니다. 애플 스토어와 스타벅스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QR코드와 비슷한 표시를 인식하면 AR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가격 정보 등을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내 출시가 예상되는 에어태그와도 연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지 앱도 개선됩니다. 멘션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앱마크를 이용하여 특정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멘션을 받은 메시지에만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메시지 전송 취소입니다. 실수로 보낸 메시지는 회수할 수 있으며 자신과 받은 사람 모두 메시지가 회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스크린 위젯 기능 추가입니다. 홈스크린 위젯은 앱 아이콘처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키 기능이 추가되어 자동차 키를 아이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는 5G를 지원하고 서드파티 앱을 기본 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파리와 기본 메일 앱 대신 크롬과 지메일을 기본 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이패드 OS 14에는 펜슬킷이라는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슬킷은 애플 펜슬의 필기체 인식 기능인데요. 모든 텍스트 입력 필드를 지원하여 서드파티 앱과도 호환될 것이라 합니다. iOS 14는 아이폰 12에 기본 탑재되며 iOS 13을 지원하는 기기라면 업그레이드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즉 아이폰 SE 1세대를 포함하여 아이폰 6s 이상이면 지원 대상입니다.